지난 시간에 그 12운성의 전반적인 개념하고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12운성을 살피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봤고 12운성 중에 이제 생하고 욕까지 아마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하면 12운성은 천간에, 그렇죠? 우리가 팔자를 보면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는데 천간의 에너지를 지지와 대비해서 지지와 투영해서 기운의 흐름, 변화, 세기, 작용 이런 것들을 살펴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팔자를 배열을 하다 보면 각 연월 시주가 있고 위아래 이렇게 네 글자, 여덟 글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그 연주에서부터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그 횡으로 읽어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세로로 횡으로 즉 종과 횡으로 팔자를 해석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종으로 해석하는 즉 만약에 병화 운동이라고 하면 인생에 그렇죠? 인생에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에 비유를 해서 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이런 흐름으로 에너지의 변화 현상을 비유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비유해서. 그래서 팔자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법들이 툴들이 상당히 많은데 12운성의 기법도 아주 그 유용하게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이 생에서 그렇죠? 생 크게 4개씩 나누면 생, 욕, 대, 록 즉 병화가 인에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의미는 더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생하고 지난 시간에 욕에 대해 살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운의 흐름의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화가 인이라고 하는 거는 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마찬가지죠. 목도 그렇고 화도 그렇고 토도 그렇고 다 모든 에너지가 이런 사이클을 흘러가는데 병화는 우리가 태양으로 인식을 하니까 상당히 그 이해하기가 수월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에 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공간에서 태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어떻다? 생겨난다. 그런 모습들이 일간이 일지로 즉 병인하면 이렇게 병이 그죠? 병인하면 이렇게 일간일지로 해서 하나의 주, 일주, 연월 일시할 때 일주 아니면 일주를 뺀 나머지 주 하나의 주로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인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놓여져 있는 자리에 따라서 어때요? 그 의미나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목생화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목생화가 장생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또 편인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 에너지가 월지에 놓여 있다. 그럼 월지라고 하는 거는 사회고 부모고 그렇죠? 내 어떤 그 직업궁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내가 어때요? 태양이 막 떠올라오듯이 생받을 일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는 부모, 특히 모친의 애정이나 보살핌이나 사랑도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유무형적인 이러한 어떤 그 에너지의 흐름들이 병이 지지의 인을 봤을 때는 그런 작용을 한다, 병이. 응? 병이 병 자체로서는 변함이 없죠. 하늘의 태양이고 광명이고 높고 공정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화창하고 명랑하고 이런 에너지가 있는데 지지에는 12글자가 다 배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다? 병화의 모습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모습에다가 그러니까 병자로 놓여 있는 거하고 병인으로 놓여 있는 거하고 어떻겠어요? 다르겠죠, 모습이. 이런 걸 구분해내는 세분해내는 방법론이 바로 12운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개씩 생, 욕, 대, 록.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아침에 새벽에 태양이 간밤의 어둠을 해치고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희망적이고 뭔가 포부에 차 있고 국리 계획을 하고 진취적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 뭔가 그 생의 모습이 이렇게 묘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십성으로는
정인에 해당이 되지만 그 정인의 모습이 예, 어때요? 이렇게 그 어린아이, 예, 3살, 4, 5살짜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예. 아니면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그렇게. 예. 그러면서 오늘 공부할 이게 그러면서 진이 되면, 그러니까 진월이나 진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시는 그죠? 이렇게 7시 반에서 한 9시 반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도 어때요? 막 외부로 바깥에 나가서 막 활동하고 출근하고, 농사 짓는 사람 막 농사 지려고 준비해서 채비해서 나가고 굉장히 어때요? 분주하고 진취적이고 진행적이고 앞만 보고 달리려고 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잖아. 나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이라고 하는 이런 진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병이 그런 관대 형상을 띈다라는 거지. 네. 그러면서 결국 병화는 뭐예요? 병화의 본래 모습, 하늘의 태양의 모습이 뭔가 그 시그널이 그대로 지지하고 딱 매칭이 되는, 유전자가 딱 매칭이 되는, 속성 성향이 딱 매칭이 되는, 그게 사라고 하는 거지. 사화. 그렇죠? 사화가 되면 그거를 록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생육대록. 하나 외운다 그러죠. 그렇죠? 생육대록. 그러고 나서 태양이 뭔가 극점을 지났어요. 완전히 타올랐어. 완전히 남김없이 확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 그게 왕이 되는 거. 왕성하다. 더할 나위 없이 팽창했다. 병화의 천간의 모습을 다 드러냈다. 유감없이. 그게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런 자리는 예전에 우리가 10천간 12지 근무할 때 근무랜다. 어떤 지금 선생님이 오늘 근무 때문에 수업 못 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양이 확 만연하게 펼쳐졌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뭔가 물급 필반.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뭔가 양이 팽창이 되면 이름이 희생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극점을 지나고 나면 하강곡선을 그린단 말이죠. 하강곡선. 그러면 생육대록 왕쇠병사. 그러니까 이러한 록이나 대나 이렇게 그러니까 쇠까지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양간에서는 대록 왕쇠 아니면 록왕쇠. 근데 쇠는 중간적인 중복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쇠는 아직도 어때요? 에너지가 기운이 많이 차 있는데 이미 어때요? 미라고 하는 시공간이 돼가지고 태양이 이제 그 극점을 지나서 뭔가 지려고 하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라고 하는 공간에 그 열기나 어떤 태양의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한꺼풀 꺾여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럴 때가 그러면 쇠병사, 그러니까 쇠락하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러니까 태양이 죽지는 않지. 자연계는 그대로 있죠. 그렇죠? 근데 일단 현상계에서는 태양이 사라지는 것 같은, 태양이 작용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병화는 우리가 그래서 인호술 운동을 한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이 생, 왕, 묘 운동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생왕묘 운동. 그래서 크게 12운성을 생육대록. 그러면 그러고 나서는 이 나머지 이렇게 묘지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사람도 뭔가 생명을 다 바치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흙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사이클이 완전히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닌 거지. 그게 아니고 그 이면에서는 즉 이거는 뭔가 해가 떠 있을 때의 모습, 해의 태양의 힘이 작용하는 환경.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고 욕망이 추구되고 하는 건 이게 물질계란 말이에요. 이 세계가. 물질계가 되는 거고 이거를 불가에서는 세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신에 이렇게 생에서 왕까지 요 구간이 그렇죠? 한 미 정도까지 구간이 가장 그게 치열한 거고 요게 이제 지나고 나면 뭔가 이렇게 공계로 비물질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비물질계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 어디냐면 이 묘에서 절태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태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한테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묘지로 끝났어. 생명의 에너지가 끊어졌어. 그렇지만 또 다른 삶의 출발이나 시작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 입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난자, 정자가 결합이 되거나 아니면 육체의 영성적으로는 영혼이 입태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그렇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생명 활동이 태동되려고 하는 시작이 되려고 하는 어떤 시초 단청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죠. 그렇죠? 유형화된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서 어때요? 그 이면에서 이렇게 생으로 출생하고 탄생하기 위해서 자라는 그 어떤 양육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러한 크게 보면 생왕묘의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공간, 이거를 절태양이라 한다. 그러니까 생육대록 왕세병사 묘절태양 이렇게 외우고 이게 다 삼합운동을 갖는단 말이에요. 삼합운동 우리 배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오수를 하면 해묘미는 묘는 해묘미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묘는 그럼 욕 그리고 해는 절 태양 기준이에요. 병화 기준. 그리고 그죠? 해묘미니까 쇠. 그러니까 절욕쇠. 그러니까 절욕쇠 운동을 한다. 절욕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예를 들어서 병이다 그러면 신자진 운동을 한다고 그래. 신자진. 그럼 신은 병이 되고 자는 태. 그러니까 병태 대운동을 한다. 병태 대운동. 그렇죠? 그리고 록사양. 만약에 이 사화가 록이라고 하면 사유축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사유축이니까 이렇게 록사양 운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현상계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삼합운동을 통해야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는 것도 이렇게 삼합의 형태로 이해를 하고 외우시는 게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물질의 가장 기본 패턴, 운행 패턴을 이어나가는 것은 태양의 흐름을 쫓아가지고 생왕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렇게 운동성을 놓고 볼 때는 병화도 그렇고 물론 양포대, 음포대 다 적용을 해서 무토하고 을목은 이렇게 병물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인호술 운동성의 궤적을 크게 갖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흐름상으로 크게 순서를 이해하고 어떤 이게 뭐냐면 에너지의 정도, 에너지의 위치, 에너지의 어떤 세기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천간에 뭐 이를테면 생극에 의해서 천간 지지의 그런 단순한 작용으로도 살필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병이 만약에 병술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병술일주잖아요, 그렇죠? 병술일주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자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가 병자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병자태. 근데 병술은 인묘지란 말이에요. 인묘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보면 병인보다도 병오보다도 그렇죠? 병오보다도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는 태양이고 이미 묻힌 태양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어떤 천간에서 또 이렇게 느끼는 천간에서 지지를 바라보는 그런 느끼는 그 세기는 술 중에 어떤 동기 있잖아, 동기. 술 중에 이런 정화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병자보다는 천간의 에너지, 병화가 느끼는 지지를 근간 터전으로 해가지고 느끼는 에너지는 어떻다? 병술이 더 크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변에 어떤 인자들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개념을 이런 흐름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고, 요거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요, 나중에 이렇게 다 십천간별로 순행하고 역행을 하면서 요런 글자들만 이렇게 병태만 바꾼다든지 이렇게 로광만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꿔가지고 금방금방 외우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음간의
지지의 진술충미토가 금방금방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안 나는데 요런 구조를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나중에 많이 뭐 여러분들이 감명을 하시든 연습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숙지가 되는데 이걸 내가 금방금방 왜냐면 120개니까 이걸 다 뭐 머리가 좋으시면 금방 빨리 외우시고 기본적으로 60개를 다 외워야 되는데 이제 바로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엇갈려 있을 때 금방금방 안 떠올라지거든요. 근데 이런 삼합의 운동성으로 기억을 하면 어떻다? 금방금방 이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명리를 공부하고 하면서는 이 12운성이라고 하는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이걸 외우자고 달라들면 120개를 외워야 되니까 야 이거 어떻게 외우나 이거 언제 다 외우나 명리 복잡하다 골치 아프다 외울 거 많다 이러는데 그냥 큰 거 생육대로 왕세명사 묘절태양 이런 흐름 12개 외우고 요거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나가면 금방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성을 보시면 되겠다. 흐름을. 그래서 그래서 요 관대라는 거는 그렇죠? 병화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진토가 된단 말이에요. 진토 그렇죠? 진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인생으로 비유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씻기워지고 씻기운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좀 이게 원래 삼호관대의 준말이에요. 삼호관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혼상제라고 있었잖아요. 큰 의례가 이렇게 크게 중요한 뭔가 그 성인식 같은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태어나서 씻기워서 옷은 입혀서 그러니까 그때가 막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 같은 때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이나 욕은 영유아기라고 하면 그러니까 근데 청소년기는 항상 어때요? 이렇게 좀 몸은 이루어져 있는데 몸은 성인만큼 장성을 했는데 형태는 이루고 있는데 유용무모 그러니까 안에 지혜는 안찬 들여문 이런 거 그러니까 항상 청소년기의 어떤 질풍노도 같은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폭주기관차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수구릴 줄 모르고 앞으로 내달릴 줄만 알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줄만 알고 그러니까 뭔가 지혜가 부족한 용기나 용맹이나 용감성이나 진취적인 기상이나 추진력이나 이런 거는 드러낼 만한데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갈무리하고 겸손하고 뒤를 돌아보고 좀 불리할 때 물러설 줄 알고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단 이 관대라고 하는 거는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이 관대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렇게 띠를 둘렀다라는 거예요. 띠를 둘렀다라는 거는 옛날에 성인식의 하나의 절차도 됐지만 어때요? 이 의미는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제복의 의미가 있어요. 제복. 제복, 유니폼. 그러니까 요즘에 제복이나 유니폼 입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격에 기반한 특수한 전문직 이런 거. 그런데 약간 이 권력성 인자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요 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울타리라는 뜻도 있거든요. 울타리. 그러니까 정해진 주어진 공간 영역 내에서 제복이나 유니폼을 입고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 요즘에 해석하는 걸로는 이런 형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이 직업적인 성향으로는 있고 12운성도 이게 십성의 심리만큼이나 12운성 심리도 작용을 하거든. 심리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관대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고, 뽐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 4월, 5월 정도 되면, 이렇게 봄에 보리이삭이 패잖아요. 그죠? 흔히들 많이 비유를 하는 게, 보리이삭이 보면, 이렇게 보리가 좀,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보리의 형태는 이루어졌는데 알은 차 있는 게 아니야. 이 관대라는 게. 근데 그 보리삭이 어때요? 겉에 막 뾰족뾰족하니 바짝바짝 서 있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그릴지 모르고, 물러설지 모르고, 이런 모습이 뭐냐면 관대다, 관대. 그래서 이 관대를, 이 그 12신살에서는, 이거를 월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월살. 그러니까 월의 살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달이라는 거는 해진 다음에 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쓰면, 뭔가 이렇게 해진 다음에 갈 길 몰라 하고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뭘 해준다? 이렇게 그 달이 떠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방향등, 지시등, 길을 인도하고 밝혀주는 이런 역할로도 되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이렇게 고초살, 장벽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방마님 쌀이라고도 하고, 이건 나중에 12신살 얘기할 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활인성문으로 쓰면은 그렇게 뭔가 이렇게 빛으로 등대불 역할 같은, 횃불 같은 역할 같은 그런 역할도 하는데, 현실에 이런 에너지를 쓸 때는 내가 나 자신을 물러서지 않고 더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걸 받아주면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도 강한 에너지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러서질 않으니까 서로 부딪히게 돼요. 이 사람의 언동, 언행,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세상살이 하면서는. 그럼 어떻게 된다? 시비, 구설, 분란, 쟁투. 그럼 또 뭐가 생겨요? 이런 법적인 송사나 이런 시비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 요인이 뭐냐면 관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대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서 뭔가 주변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니까 이거를 어떤 그 활인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이렇게 권력성 인자나, 그렇죠? 권력성 인자나 이런 걸로 쓰면 직업적으로 잘 쓴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그 운기의 패턴은 뭐다? 태양이 아까 병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목으로 보면 뭐예요? 해자축. 축이 뭐가 돼요? 생육되니까. 그러니까 갑축으로는 못 있지, 그렇죠? 간목 같은 경우 축. 을목 같은 경우는 을은 뭐예요? 진. 을진도 못 있지, 같이.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병도 진. 그렇죠? 그리고 정은 미. 정미관대. 예. 그래서 이게 여기다 그대로 십성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관대가 요거는 뭐예요? 정제잖아요. 그렇죠? 정제고 겨울 기운이고 천을 귀인이고 요것도 정제인데 정제잖아요. 그렇죠? 정제인데 봄토고 안에 인성을 끼고 있고 요거 이제 병진은 하나로 있을 수 있지. 하나로 붙을 수 있지. 정미관대도 이 경우는 식신관대인 거지. 식신관대면서 관대가 그만큼 십성으로 뭘로 붙어 있느냐? 식신관대인데 그 식신은 내 재주고 재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현침도 되고 이렇게 뭐 홍염도 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 모습이 식신이 되니까 그 관대적인 성향으로 어때요? 그 식신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센 거예요. 그 정미가 이 관대를 쓰는 모습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화생토 해가지고 일간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 같지만 설기하는 모습도 있지만 어때요? 그 관대의 모습하고 미중에 있는 정화에 의해서 그게 강함이 유지되면서 이렇게 설기가 되는 일주 정미 하나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정미도 고집 부리려고 엄청 실이 고집스러워요. 정미도. 그래서 그래서 화토동법이나 화토동덕에 의해 가지고 화토동법에 의해서 정미하고 기미를 근데 기미는 어때요? 기미는 이거는 비견이란 말이야. 비견. 그렇죠?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지의 정미일주나 기미일주들도 쉽지가 않지. 왜냐하면 여기에 배우자궁이 내 일주로 쓴다라고 배우자궁인데 식신이 들어와 있고 배우자궁인데 이렇게 그 비견이 들어와 있고